혹시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아쉬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오시나요? 불타는 금요일, 홍대 클럽의 네온 사인보다 내 방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더 설레고, 주말엔 넷플릭스와 배달 음식만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회는 당신을 이렇게 부릴지도 몰라요. 집순이, 집돌이, 혹은 심지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내려드릴 진단은 조금 달라요. 뇌과학적으로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더 높고 고도의 자기 통제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왜 그토록 집과 고독을 갈망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성격이 내향적이라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외부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생존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을게요. 집을 좋아하는 건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뇌의 각성 수준 차이예요.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1960년대에 이미 각성 이론을 통해 이를 증명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대뇌 피질의 각성 수준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고성능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본 각성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를 깨우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 낯선 사람과의 대화 같은 강한 자극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남들이 즐기는 파티나 스몰 토크는 즐거움이 아니라 뇌 용량을 초과시키는 과잉 자극일 뿐이죠. 즉, 당신에게 외출은 놀이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이에요.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이기도 해요. 내향적인 사람의 뇌라는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마티 올슨 레이니 박사는 내향인과 외향인이 선호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다고 지적해요. 외향인은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활발해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밖으로 나갈 때 뇌가 짜릿함을 느껴요. 하지만 내향적인 당신에게 과도한 도파민은 오히려 불안과 피로를 유발해요. 대신 당신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선호해요.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이완하고 집중하고 내면으로 침착할 때 분비돼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사색할 때 느끼는 그 은은하고 깊은 행복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클럽에 갈 때 당신은 집에서 책을 읽기로 했다면 그것은 지루한 선택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쾌락을 선택한 것이죠. 더 중요한 핵심은 고독의 가치예요. 17세기의 천재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강요하지만 사실 위대한 통찰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탄생했어요.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인 역시 고독은 혁신의 촉매제라고 강조했죠. 특히 매우 민감한 사람의 기질을 가진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을 차단하고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을 활성화시켜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인큐베이터예요. DMN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건 창의적이고 사색적인 사람들은 이 DMN 연결망이 훨씬 촘촘하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몸이 쉴 때 뇌도 같이 쉬지만 당신의 뇌는 몸이 휴식할 때 오히려 더 바쁘게 돌아가요. 과거의 기억 파편들을 재조립하고 자아를 깊이 성찰하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하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발견들은 대부분 이 DMN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내면 작업을 수행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외부 입력 스위치 끄기예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거나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DMN은 즉시 작동을 멈춰요.
깊은 생각의 우물로 내려가려는데 누군가 밧줄을 확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가장 생산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 중 팻말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이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성능의 뇌를 가진 당신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꾸 자신을 외향적인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밝은 척 연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선 이걸 사회적 가면이라고 해요. 하지만 가면을 쓰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요. 당신이 집에 와서 녹초가 되는 건 연기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처방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사회적 배터리는 용량이 작지만 충전 효율은 높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중 70%는 당신의 내면 활동에 쓰세요. 나머지 30%만 사회적 교류에 배분하는 거예요. 둘째, 목적 없는 만남을 과감히 줄이세요.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관계, 만나서 남 험담이나 하는 모임, 습관적으로 나가는 동창회, 이런 것들은 당신에게 독입니다. 대신 지적 대화가 통하는 소수의 사람, 혹은 당신의 취향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넓고 얕은 관계가 아니라 좁고 깊은 관계에서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셋째, 전략적 고립을 스케줄에 넣으세요.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2시간이라도 외부 자극 제로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뇌가 과열된 열을 식히고 데이터 조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조명, 온도, 소리까지 모든 환경 변수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투쟁 도피 반응을 멈추고 깊은 사색의 바다로 들어가요. 이것은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위한 최고급 영양제예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해요. 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야 해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고독을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 고립을 택한 건가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멍을 때릴 때 내면이 차오른다면 그것은 건강한 고독이에요. 하지만 나가봐야 상처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숨어버리고 약속 취소 후 안도감 뒤에 자기 혐오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병적인 회피형 고립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건강한 집돌이는 집에서 온전한 자신을 만난 뒤 에너지가 차면 다시 문을 열고 나갈 힘을 얻어요. 반면 회피형은 집에 머물수록 문이 더 무거워져요. 당신의 방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 당신이 집에서 진정한 평온과 충만을 누린다면 제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젊은데 밖으로 좀 나가라, 사람 좀 만나라 같은 말은 외향인 중심 사회가 만든 프레임일 뿐이에요. 심리학 창시자인 칼 융조차 자신의 볼링겐 별장에 틀어박혀 내면의 무의식을 탐구했을 때 비로소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저자극 선호라고 불러요. 당신은 세상의 요란한 자극 없이도 내면이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집은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고 무너진 멘탈을 복구해내 내일의 전장에 나갈 갑옷을 정비하는 요새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남들에게는 방구석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우주보다 넓은 나만의 성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당신만의 충전 루틴을 공유해주세요.